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바뀌고 아이들은 책을 벗삼아 놀며 꿈을 키우는 도시. 생각만으로도 흐뭇하지 않으신가요? 전주시가 책의 도시를 선포하고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가꾸어 나가며 책과 인문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김용택 시인,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시사토크에 두 분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방송 중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사 토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되게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2022년 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행복한 도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진강가에 태어나서 살면서 시를 쓰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시사 토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때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주하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대전을 비롯해서 개성 있는 동네 책방도 여럿이고 잘 꾸며진 도서관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전주인데요. 이렇게 유독 전주하면 책과 관련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시장님. 네. 전주가 책의 도시를 지향하게 된 특별한 배경과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AI, 메타버스 다 디지털 전환이 큰 화두기도 하고 국가의 흐름도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도시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런 기술적인 일 말고 진짜 우리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도시와 또 우리 한 개인 생각해보면 책은 벌써 기원전 수천 년 경부터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 또 영감을 주었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전주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한글 소설을 찍어서 전국으로 팔고 또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조선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백성의 역사가 아니고 왕의 역사가 있잖아요. 실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또 지켜낸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책을 통해서 때로는 위안을 받고 또 치유도 하고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근원적 요소로서의 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는 출판과 기록문화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사성을 계승하고 또 이제는 시민의 삶에 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김용택 선생님께서는 실제 글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시인의 입장에서 전주시의 이런 변화와 의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너무 거창한 질문 같은데 그 어떤 가정집에를 갔을 때 집에 거실이라든가 어떤 곳에 이렇게 책이 있다든가 어떤 침실에 이렇게 책이 몇 권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색달라 보이죠. 어쩐지. 예. 이 어쩐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전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책이라는 게 생각이 나고, 또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서관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여서 어쩐지 정서적으로, 어쩐지 감성적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또는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정서를 우리들에게 어떤 감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어서 정말 저 시인으로서 또 이렇게 그 문학적인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이 거리에서 보이는 그런 도시가 전주인데, 정말 전주야말로 마땅한 그런 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책을 논하는 자리, 독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어쩐지 저도 책을 읽지 않더라도 사놓기만 해도 집에 책이 좀 쌓여있는 그렇죠. 모습만 봐도 뿌듯한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2000년 20살 때 이후에 이제 다른 도시로 가면서 전주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뭐 비빔밥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주를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 뭐 극장이 굉장히 많다. 단관이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전주 시내에 가보면. 그 다음에 도시에 서점이 굉장히 많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좀 큰 중대형 서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내에 가가지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시내 서점에 가서 이제 뭐 책도 구경도 하고 거기서 약속 잡고 만나기도 하는 곳이었는데 중대형 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멀티플로 다 대체가 되고 서점도 뭐 대기업 계열의 서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점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사다 보니까 이제 서점이 별로 없죠. 지금도 뭐 한 곳이 남아있긴 한데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던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각자의 기억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책과 극장이 있었던 도시라고 기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어떠한 책의 도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떤 추억도 있으시고 아쉬움도 조금은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독서 좋아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리나요? 예, 한 해 동안 대략 몇 권 정도 읽는 거 어떠세요, 시장님?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시장님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예, 걸로 그러실 알고 것 같아서 있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글쎄요, 아주 당황스럽네요. 글쎄 한 3, 40권? 네, 그 정도 읽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요새로 치면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다독가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책의 물성, 그러니까 이 종이의 질감이 좋아서 책을 사 모은다, 책을 사본다 이런 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책의 중요성 또 독서의 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책과의 거리를 좁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4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 이런 통계 결과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책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볼거리가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왜 세 분은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 주신다면요. 우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바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제 성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 취득해냐 하면 이제 종이 신문도 거의 안 보고 거의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빠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도서관을 이제 만들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에 이제 그 2014년도에 인문도시라는 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치 계몽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던 우리 도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잠시 네. 후에 다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걸까요? 근데 자꾸 그렇게 책을 안 읽는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 전주 도서관이 곳곳에 있는 데를 제가 이따금 가볼 기회가 있어서 도서관을 가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네. 책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는다고 자꾸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책을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팔린 데 보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좋은 책들을 보면 뭐 한 100세 이상 찍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책을 안 읽는다고 자꾸 하지 말고 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외로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제 책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예. 예. 책을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많이 읽고 있어요. 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냥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독서 인구 통계인데요. 2004년도에는 책을 읽고 있냐, 책을 읽었냐라는 질문에 한 62.2%가 읽었다고 하고, 몇 권 정도 읽냐, 읽은 사람에 대해서 몇 권 정도 읽냐면 한 13.9권이었어요. 그럼 이제 2013년도는 62.4%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책 권수는 좀 줄었어요. 11.2권인데, 이제 2021년 통계를 보면, 이제 책을 읽냐는 질문에 45.6%가 읽고 있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권수는 7권으로 줄었어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생님 책만 많이 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현상을 보면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책을 왜 읽냐를 따져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저도 뭐 나이가 젊은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언가 공부를 하고 뭐가 궁금한데 찾으면 백과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도서관의 전문 서적 영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봐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찾아봤지만 사실 지금은 핸드폰 검색어를 이용해서 다 찾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책을 읽는 어떠한 필요성이 좀 줄어든 거고 사실 독서라는 거는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뭐 습관이기도 하고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시간이 남는데 오늘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뭐 하지 하면 옆에서 책을 읽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TV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게 잘 돼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 시간에서도 책에 어떠한 가져둔 효용이 급격하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제 아이에게도 책을 읽으라고 하겠지만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른들이 그 자기 자녀들이나 그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 읽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정말, 물론 책을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책에 파묻혀 있을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매체들이 이제 빠르게 많이 또 소비되고 유통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요. 또,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생활이나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분들께 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인격을 갖춰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시장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쑥스럽지만. 그런데 이제 외적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시민들, 도민들, 또 국민들께서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외적 성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되는 우리 마음의 요소들, 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요소들은 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사실 서울보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서울보다 우리 전주가 부자 도시 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보다 훨씬 더 행복한 도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행복을 주는 근원적 요소를 보면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줄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한 번쯤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집이 있으면 문턱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문턱만 넘어가면 별게 아닌데 넘어가면 집이고 아니면 바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는 문턱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시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는 분이 아시죠? 그분이 22살 때 캠브리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유행이 되어서 오늘날처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학교가 다 폐쇄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뉴턴은 22살 때인데 그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주 세 가지 유명한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에 큰 빛을 던져주는 세 가지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미분과 적분을 다시 정리하고 빛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는 책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그 시간, 그때 그 시간을 사람들은 창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이 시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가 있다는데, 코로나 이후를 저는 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은 습관이고 버릇이죠. 습관과 버릇, 책을 한 권만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서 참고 견디면서 읽다가 보면은 다음 책을 읽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퇴직하면 60살이잖아요. 앞으로 1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취미생활 또는 자기 삶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제 말씀을 꼭 옳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이제 예.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들을 정말 창조의 시간으로, 자기 개인의 창조의 시간으로 삼고, 우선 제 책부터 하면 사서 읽어보죠. 네, 그런 시간이 이 도서관이라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부터 바로 지금 당장부터 문턱을 넘고 깊이를 채우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시가 그동안 책의 도시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찾아올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간에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전주의 12번째 시립도서관 꽃심입니다. 책상마다 칸막이 하나 없이 탁 트인 공간이 환하게 펼쳐집니다. 마치 카페처럼 구석구석 편하게 앉아 책을 볼 수 있고, 책장들은 신비로운 비밀의 방처럼 꾸며졌습니다. 12살부터 16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우주로 1216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마음껏 뛰고 책을 보며 놀 수 있는데 2년 전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책도 읽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뛰어놀면서 어른들은 없는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책기둥 도서관으로 변한 시청사 로비도 인기입니다. 4개의 높은 기둥으로 만들어진 책장에는 7천여 권의 책들이 들어찼고 편하게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문도시 전주를 바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청이라는 공공청사이면서도 저희 시민들이 모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구도심의 도서관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도서관은 1층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놀이터를 만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두 도서관을 개방형 창의 공간으로 바꾸는 책놀이터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애들이 자유롭게 책을 구경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친숙한 놀이공간으로 변신한 도서관들이 책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또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특히 시청 같은 관공서는 어쩐지 좀 너무나 공적인 공간이어서 엄숙하고 진지한, 딱딱한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로비를 책에 내어줬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또 전주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자랑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돌아보면 어느 시대 공공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기관, 공공장소. 그 시대의 공공장소,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한번 다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또 그 공공공간, 공공장소를 이용했던 분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공공간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독재 시대를 거쳐오면서 공공의 장소 이런 게 권력의 상징처럼 돼 있고 마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공간 아니면 시민들께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도시의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음식점 내가 사 먹지 않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공공공간이 도시를 바꿔가는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공공공간의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 표정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공간에서 시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보면 표정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시청의 도서관들, 지금 우리에 있는 도서관들이 이미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시민들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오셔서 편히 또 노시고 즐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저는 그런 공공공간의 건축주들이 시민들이세요.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건축주로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요구하셔야 되고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 또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건물의 표정이 바뀌니 시민들의 표정도 덩달아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요. 영상을 보면 한 친구가 어른들이 없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경이 놀이터라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인터뷰였는데 단순히 책을 읽으러만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책 이외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구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도서관을 좀 친숙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여기는 모습 두 분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형적인 도서관이라는 데가 어쩐지 좀 가기가 좀 거시기한데잖아요. 책이 너무 빽빽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좀 가기가 좀 선뜻 들어서기가 좀 어떤 좀 위압감이 있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중압감이 있어서 도서관을 그렇게 친숙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주부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글을 쓰냐면 되게 찻집에 가서 해요. 그렇잖아요? 예. 찻집에 가면 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도록.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도서관이 이제 옛날 도서관처럼 책을 빡빡이 놔두고 이렇게 엄숙하고 또 뭐 권위주의적인 어떤 도서, 책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책은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언제 저걸 다 읽어 이런 생각이 하게 되기 때문에 책은 줄이고 공간을 넓혀서 예. 사람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도서관이어야 된다. 편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꽃심 도서관에 가보면 제가 놀라운 게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뛰어놀 책 속에서 책을 안 보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주는 이렇게 그 시청부터 이렇게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바람직한 우리가 막 큰 관공서 가면 로비가 너무 넓게 놔뒀는데 거기 화분 몇 개 놔두고 그림 한쪽에다 걸어놓고 그림을 화분이 가리고 있고 이런 아무 개념 없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쩐지 썰렁한데 전주시청 그 로비처럼 이렇게 따뜻한 인간들이 어쩐지 가서 책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는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그 관공서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건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장소지요. 예. 변호사님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도서관을 언제 가보냐 생각해보면,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필요한 책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도서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주위에 깨비 책방이라고 해가지고 몇백 원 내서 빌리는 가벼운 소설이나 이런 걸 빌릴 만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빌려서 봤고, 그럼 또 도서관 언제 가냐 해보면 이제 시험 공부하러 열람실에 가려고 갔었죠. 사실은 학생들 대부분이 어떤 책을 빌리는 공간, 책을 빌려서 읽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의 열람실에 가서 시험 공부하러 갔고, 지금도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런 우리가 흔히 지금 이런 TV에서 보는 도서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떠한 사람들, 이용객들의 대부분들은 시험 공부하거나 취업식 시험 공부하거나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어학 공부를 하거나 자기의 열람실,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 같은 열람실 자기가 공부를 가는 곳이었죠. 저도 이거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도서관 중에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시험 열람실 공부하고 문화가요. 이런.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중에 90%가 열람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면적이 한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책이 있는 곳도 있고 칸막이 있는 열람실이 꽤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한 10년쯤부터는 전주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열람실이 없는 복합 문화 공간인 도서관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신 같은 도서관은 아마 열람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열람실 없는 도서관을 만들면 이제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왜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내 열람실 안 만들어주냐. 그래서 사실 도서관이 지금 우리 도서관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떠한 도서관이나 어떤 문화나 도서관이나 어떠한 이 가치관이 상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사실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아이들이 누구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하는 공간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따로 떼서 생각을 하더라도 도서관은 누구든지 좀 쉽게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공간이 사실 예전에 엄숙한 공간이었는데 굳이 엄숙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구도심에 있던 기존의 공간들을 좀 활용하고 또 시청사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이제 신도시는 건물이 없으니까 새로 지어야겠죠. 그런데 구도심은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도시가 큰 도로, 건물만 이거의 총합이 도시의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기억 또 추억 길면 공식적이면 역사, 기록 이런 게 합쳐진 게 도시의 본질인데 구도심에는 사실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구도심이 다 떠났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을 수술하지 않고 침을 놔서 우리 몸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잘 살리는 것은 도시 침술이기라고도 하고 요즘에 이제 다가동 파출소에 도서관이 생겼는데 거기가 벌써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주변이 다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도시를 바꾸는 중요한 치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구도심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보통 도시 도서관 하나 지으면 보통 한 100억 들거든요. 근데 시청 로비 도서관은 1억 2천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100분의 1 정도 가지고 충분히 도서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도시도 살리고 또 시민들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추억과 기억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것이자 도시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무슨 문제죠?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던 기존의 공간을 좀 활용하고 또 시청사도 활용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도서관, 전주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 질문을 잊어버렸네. 근데, 지금 전주 시내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큰 도서관보다도 작은 도서관들이 필요한데 작은 도서관은 땅을 사서 새로 짓기도 또 어려워요. 그런데 전주시 구도심 쪽에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데 그런 곳곳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다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이 생기면 저는 어쩐지란 말을 좋아하는데 예. 어쩐지 긍지 또는 어떤 자긍심, 책이 있네 내 옆에 이런 어떤 문화,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도 구도심에 많은 그 건물들을 또 시에서 매입도 하고 시청 건물들을 또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만드는 건 도시 환경,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감성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어서 정말 전주시가 저도 이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전주시가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서 성공한 그런 도시인 것 같고 제가 시장님들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낸 시장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김승수 시장님은 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서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굉장히 진정성이 드러나 보여서 제가 도서관도 자주 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중요한 중심, 인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일이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도서관 얘기했을 때 도서관 내부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에 엄숙한 열람실이나 엄숙한 어떠한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이게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어떤 측면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에서 사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사는 중심에는 사실은 이제 산책도 하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통로,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 공간의 중심이 도서관이 놓여지는 것.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사실은 공원, 도서관 같은 게 놓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풍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에 얘기할 때 두 가지 공간이 있다고 봐요.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 그래서 내적 공간은 사실 지금 도서관이 꽃심 도서관 같이 대표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인 거고 사실 외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어떠한 설계에서 중심에 도서관이 있어야죠. 예, 공원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지역이 들어오는 이런 공간 구성이 좀 변경하는 거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도서관이라는 게 일상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의 도시답게 이 전주는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도 도서관을 더욱 가깝고 또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 영상으로 먼저 본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주시 평화동 학산에 있는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작가의 시집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 풍경을 즐기며 시집을 읽는 재미에 방문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를 읽다가 밖을 보면은 그냥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포근함도 있고요. 안락함도 있고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주역 천마중길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잡지와 여행책, 그리고 쉽게 만나기 힘든 한정판 책들로 마치 미술관처럼 꾸며졌습니다.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행자들에게 어떤 추억이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완산 도서관은 독립출판 전문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서관에 마련된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서 시민들이 입주 작가들에게 수업을 받으며 직접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로는 글을 쓰게 되고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되고 메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결과물들 제가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이런 특화 도서관들은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가 여행자 도서관과 덕진공원 연화정에 거미블루 도서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중호수 산책로에는 100m가 넘는 길이의 도서관이 통유리로 만들어지고 헌책 도서관, 한옥도서관, 천변 생태환경 도서관, 책예산 숲속 도서관도 조성됩니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여기에 책과 책이 삶이 되는 그런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해서 그 인문 도시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꿈꾸고 있습니다. 책의 도시 전주가 도서관이라는 날개를 달고 품격 있는 인문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서 도서관이란 이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또 여행자들에게는 전주 여행의 또 추억을 한 스푼 더해줄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도시 어디에서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한 2달 전쯤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사무실 나갔다가 나오는데 거기가 시청이니까요. 시청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 둘을 데리고 어떤 젊은 아빠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매주 아이들이 주말에 키즈 카페를 가자고 그래서 서너 시간 놀다 보고 또 아이들 입장료 먹는 거 따지면 10몇만 원이 들어가서 너무 부담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전주 도서관 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하면서 키즈 카페를 안 가게 됐다고
키즈카페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장소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돈을 쥐어줄 수는 없지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너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전주 전역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걸어서 한 10분 안에 그런 멋진 공간들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영상 보신 것 이외에도 뭐 완산동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도서관, 옛 이야기 도서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도서관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계획이 돼 있고요.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학산 시집도서관 같은 그 작은 숲속 도서관이 10동 정도가 있는데 30분 걷다 보면 다른 종류의 또 도서관이 있고, 또 걷다 보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특히 요즘에 이제 걷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역유산원 주변에는 대한민국 길도서관이 또 그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10분 안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하면 자연스럽게 책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 여행객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죠.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이게 지금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을 여러 도서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도서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전주 그 천마중길 도서관, 여행자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건 그림책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책이 많아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귀한 그런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서 있다. 그럼 다음 주는 한번 식구들이 같이 가서 한나절 정도 이렇게 그림을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저는 반드시 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금방 시장님 말씀하실 때 시장님 재선 이제 다시 삼선 안 나서신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칭찬을 하셔도 될 것 같죠. 근데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중에 이제 제가 뭐 시인으로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이 체구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장님 한 번 더 하셨으면 좋을 편인데 그만두신다고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동안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정말 전주시가 몇 년 가면 명실상부한 전 세계적으로 전주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관광, 여행 뭐 이런 것과 책을 같이 붙이니까 사실은 되게 낯설고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 다른 나라를 가거나 다른 도시를 갈 때 뭐 고승지, 자연 환경이 좋은 곳, 뭐 이렇게 호텔이 잘 돼 있는 곳, 뭐 이런 거 명승지 이런 곳을 가거든요. 사실 근데 그 도시에 어떤 그 곳을 갔다가 사실 가장 필요한 공간은 사실 그 도시를 산책하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자연 환경이 좀 주위에 가로수가 잘 돼 있고 쉴 공간이 많고 벤치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공간이 많은 게 저는 사실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걷기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되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사실 여행을 가면 좀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들 종종 들러보곤 하는데요. 그러면 왠지 그 지역이랑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의 좋은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전주를 이렇게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도 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여행하면
저도 이제 다른 도시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한 도시에 가서 야,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왔다. 이런 도시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가서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느껴본 도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놀고 잘 먹고 온 도시는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도서관이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책 여행과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근데 그거는 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전주에 있는 책과 도서관을 여행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계도시 여행과를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여행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최근에 전주에 1박 2일 책 도서관을 보려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보면 조금씩 확산이 되면 이게 전주를 대표하는 또 여행의 도시, 책 여행 도시로도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는데 전주 시민들은 그럼 집 근처 도서관에만 가도 좀 그런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루키가 말한 소확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도 조금 이제 앞으로 전주를 책 여행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생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들은 시청의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학산 시집 도서관 제가 명예 관장이에요. 제가 장 자리를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 본 적이 없는데 20평 작은 도서관인데 이렇게 시집 도서관이 점점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어서 그게 내 덕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작은 이렇게 행사들을 하면서 크고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고 작고 소소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도서관의 내용이 꽉 채워지면 작은 도서관이더라도 거기가 명소가 되겠다. 관광 좋아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관광지가 되겠다. 근데 멋진 관광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들어서서 그렇게 빛을 내는 그런 책으로 빛을 내는 그런 도시가 전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끼리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고 있겠죠. 예. 근데 저도 제가 더 이렇게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드는 생각은 어디 여행을 가서 그 도시에 대한 기억 모르겠어요. 유명 관광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가겠지만 근데 사실 쉬고 휴식을 하고 그 도시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정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를 책과 함께 하고 좀 관리가 잘 되고 사실 처음에 만들면 이제 새 건물이고 새 거니까 좋은 책들도 많고 할 텐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게 사실은 실력인 것 같아요. 그 지자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내실이 있는 또 정취가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이 전주시 모든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게 해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향유하는 문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네 책방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하나둘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 그리고 관련 업체들을 좀 위한 방안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건 전주에 지금 한 12곳 정도 동네 책방들이 있는데요. 그 동네 책방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한 자기 철학, 자기 가치가 있는 분들이세요. 확고하게. 예. 그래서 그 작은 책방마다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책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런 책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독특하게 잘 하고 계셔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월 전에 저희가 전주 시민들이 동네 책방에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시면 바로 20%를 할인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책방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동네 책방 입장에서 보면 그 회원을 잘 모집하고 또 그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게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희가 독서 대전을 한다든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동네 책방들의 의견을 들여서 함께 성장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반 성장과 상생의 노력을 또 네. 같이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두 분께도 이와 관련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동네 책방 관련 업체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요? 서점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양 산업이고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있던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학교 앞이나 동네 근처나 다 서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사실 이제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본인 개인 서점 주인의 어떠한 개인의 취향과 이걸 반영해서 일종의 문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단순히 예전에 같이 많은 책을 팔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좀 기존의 서점과는 다른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은 그 동네 책방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가서 그 강연을 많이 이제 하는 편인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7, 8명, 어떨 때는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와서 책을 이렇게 사가요. 책을 사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어느 도시 구석에 작은 책방이 하나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옛 추억을 생각해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책을 사러 가는 설레임. 책을 가서 사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설레임과 작은 희망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돈을 조금 받고, 어떨 때는 안 받고라도 이렇게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작은 책방들이 살아남으로써, 그 근방의 찻집이라든가 이런 그 작은 그 중소 도시의 그 어떤 상점들이 뭐 살아날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뭐 미미한 그 희망의 맛을 제가 이렇게 보고 다녀서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책방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 또 어떤 데 가면 현금을 주기도 해요. 예. 어떤 분은 10만 원을 줘서 집에 와서 봤더니 현금을 처음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어떤 작은 일들이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렇게 점점 커지면 창대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작은 책방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작은 희망이 되겠다. 는 어떤 그런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 작은 책방 하시는 분들 시간 이렇게 정해서 저 김용태한테 전화하면 기꺼이 가서 저도 책을 사와요. 제 책을.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광고를 또 이렇게. 예. 뭐 제가 찾아가서 예. 책방 주인들이나 뭐 또 그 근방의 학부형들 또 어른들과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장난스레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이 작은 책방에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또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오늘 하러 나와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까 잘했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동네 책방 하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책쿵 사업 네, 예. 있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예. 구체적인 설명 덧붙여 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시민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막 정말로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요. 처음에 20%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번 하자 우리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거든요. 누가 돈 아까워서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돈 아끼려고 누가 인터넷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시민들 너무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가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8,000명 회원이 7,800 거의 근 8,000명 정도 됐고 그중에 65%가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동네 서점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게 겨우 이제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일본에 있는 어떤 도시는 인구 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관광객이 한 뭐 1년에 도서관 보려고 100만 명이 와요. 영국에 있는 어떤 도시는 1년에 한 70만 명 정도가 오고, 물론 이제 그런 도시들이 그 도시의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이게 임계점이 넘어서 전주는 책을 가장 사랑하는 도시다 그러면 책을 쓰시는 분들도 오실 거고, 또 관광객들도 물론 올 거고, 책과 관련된 출판사가 올 수도 있고, 책과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그런
그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책 여행을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면 저는 이 책으로도 성장하는 도시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주변 산업으로까지의 확장도 또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사실 이제 시민들 이미 8,000명 가량이 이 책쿵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20% 할인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적립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하게 할인을 해주시려면? 해드립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또 단체로 오셔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아마 우리 지역 서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용하시려면 이제 저희 도서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지금과 같이 도서 정가제 정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주 시민들 굉장히 다른 시에서도 부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도 좀 비난과 질투 혹은 부러움 이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책쿵 사업은 이미 예. 다른 곳에서도 이제 굉장히 문의도 많이 왔고 또 도서관에도 뭐 아까 꽃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굉장히 저희가 많이 못 오시게 그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한 3,700명이 외지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예. 중요한 계기가 됐고 작은 특화 도서관 이런 것도 이 코로나 시기에도 벌써 2만 명 정도 넘게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데구나.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로 이제 변해서 놀다가 언젠가 책을 한 권 꺼내보게 되면 그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전주시가 참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사토크 책의 도시 전주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세 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 프로그램에서 책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구나. 그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전주가 책의 도시로 가는데 김용택 선생님께서 지금 한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시는 분과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가 시민들께서 책으로 성장하고 또 전주라는 도시도 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책의 도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책 읽기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버릇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퇴직하고 오래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노후를 정말 잘 지낼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성가신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는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뭐 두고두고 써먹어도 괜찮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저는 뭐 하루에 최소한도 책을 50페이지 이상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네. 그래서 책을 통한 삶의 변화는 이건 뭐 다른 물건을 사서 자기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주 시내 곳곳에 작은 도서관, 아름다운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 전주 시내에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책상에 탁 앉아서 책을 그림처럼 앉아서 보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어서 어저께하고는 다른 오늘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프로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말 책을 좋아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자이지만 참 팬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어떤 이들에겐 생계의 수단이 되어준 책. 이제 전주는 책을 기반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또 시민들의 삶을 바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힘이 얼마나 부드럽고도 강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사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